안녕하세요. 민코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또 뉴욕주가 지금 선거철이라서 선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3일, 8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23일이 이제 그 뉴욕주 2차 예비 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코센터는 뭐 가두 홍보와 문자 보내기, 전화 걸기 등등으로 이제 한인 유권자 여러분들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민권센터의 대표 전화번호인 718-460-5600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나 선거 처리되면 저희 민권센터의 전화는 선거 헬라인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 여러분들이 본인이 유권자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정당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지, 또 이제 투표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718-460-56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다 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선거를 하시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뭐 차별적인 행위를 당했거나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꼭 민권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노력하는 그런 활동도 하니까요. 718-460-5600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은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번 예비 선거에서는 이제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하고 연방 하원의원 후보 각 정당의 그 후보들을 뽑는 이제 예비 선거인데요. 올해는 이제 예비 선거가 지금 두 차례로 나눠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선거구 재조정 때문이었는데요. 이 선거구 재조정을 애초에 했는데 그게 법정 시비가 걸려서 이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이 2차로 뉴욕주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이렇게 늦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한인들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다운타운이나 이런 지역에는 지금 예비 선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지 않고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예비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하시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은 주소 같은 걸 쳐 넣으면 그러면은 선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금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또 민권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선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이 8월 예비 선거 외에도 두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그 이슈와 관련해서 민권센터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뉴욕시죠. 뉴욕시 선거구 재조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제 이미 다 끝났고요. 뉴욕시 선거구 재조정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선거구 재조정안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걸 놓고서 이제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 선거구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그 선거구를 그리는 시정부 기관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6일에 이제 퀸즈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정치력 신장위원회 산드라 박 국장이라든지 또 주택 정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헤일리 김 씨라든지 또 저희 이제 민권센터 중국인 직원도 있거든요. 그 중국인 이제 스태프 등이 이제 공청회에 참석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많은 유권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그런 사안인데요. 내년에 뉴욕시에서 이제 그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뉴욕 시의원 선거구를 이제 내년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려진 지도를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한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분할이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플러싱 쪽하고 베이사이드 쪽이 지나치게 분리돼 있어요. 그런 바람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인들은 플러싱에서 베이사이드에 거쳐서 쫙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으로 동강내면 결국 한인들의 정치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뉴욕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이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되어 있는 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하나로 묶는 선거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르름까지 해가지고 뭐 몇 가와 몇 가까지로 묶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하여튼 저희 한인들의 정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가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계속 최대한 노력을 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저희 산드라 최 국장이 그 공청회에서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사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OCOV라고 Our City, Our Vote. 이게 뭐냐면 뉴욕시의 이민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Our City, Our Vote 캠페인이라는 걸 통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의원들이 지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해 초에 아담스 시장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뉴욕시 선거에서부터는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 6개월 이상 뉴욕에서 근무를 한 합법 취업자와 또 일부 서류미비자, 누구냐? 다카, 서류미비 청년 추방류의 신분에 있는 다카 이 신분인 분들도 취업은 합법이잖아요. 이민 신분은 서류미비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욕시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뉴욕시 조례가. 그런데 이제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공화당 쪽 그 뉴욕시 정치인들이 이거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뉴욕 주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첫 이제 재판이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스태튼 아일랜드는 이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 동네예요. 공화당 세가 훨씬 강하고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이제 첫 재판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판사가 스태튼 아일랜드 주 법원의 판사가 이거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민자 단체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제 항소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를 하는데 뉴욕시 정부가 참여하도록 또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0여 개 이민자 단체들이 아시안 한인 이민자 단체들이 이제 아담스 시장에게 이 항소에 함께 참여해라. 이거는 시정부가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가 위법이라고 하니 시정부가 항소에 참여해서 같이 싸우자.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아담스 그 편지를 저희들이 보내고 바로 다음 날에 아담스 시장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이제 시정부와 이민자 단체들이 함께 항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이 Our City, Our Vote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이 얼마나 이민자 사회에, 한인 사회에, 아시안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픽을 좀 갖고 왔는데요. 현재 뉴욕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6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 850만 중에서 65%밖에 투표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 나머지 분들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면 유권자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 누구냐? 영주권자이거나 그냥 취업자이거나 서류미비자인 거죠. 그래서 이 Our City, Our Vote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이 부여되면 거의 80만에서 100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뉴욕시의 65%밖에 안 되는 유권자가 최고 76%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민주주의가 이걸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65% 중에서 그러니까 65%만 뉴욕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투표권에 의해서 본인들의 삶이 결정되는 건데 이민자 투표권이 시행되면 100만 명이 늘어나서 76%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욕의 시에 사는 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퀸즈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퀸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갑니다. 일단 퀸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 서류 미비자와 영주권자를 합하면 20%예요. 다른 어느 보로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퀸즈에는 훨씬 더 많은 투표권이 부여되고 그로 인해서 이 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숫자를 좀 이렇게 좀 따져보면요. 제가 숫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 비율이 퀸즈는 20%인데 그 중에서 영주권자가 12%고 서류 미비자가 8%예요. 서류 미비자도 가장 많아요. 스태튼 아일랜드 같은 경우 7.5%밖에 안 됩니다. 맨하탄은 12.3%, 브루클린도 13.7%, 브롱스가 17%. 그 브롱스 17%가 이제 두 번째로 영주권자나 이제 서류 미비자가 많은 건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퀸즈의 정치력이 또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영주권자만 따져서도 지금 그 뉴욕시 보로들 중에서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시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영주권자라는 얘기죠. 결국 그 비율을 이제 5개 보로로 나눠 보면은 퀸즈가 이것도 월등히 많습니다. 34.9%나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 투표권이라는 게 얼마나 퀸즈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힘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건 출신 국가별로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출신 국가별로 지금 영주권자 그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물론 도미니칸 리퍼블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인, 멕시코 등등 이제 순서이고, 한국이 한 9번째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라티노들은 같은 스페니쉬를 쓰니까 언어로 따지면 한국이 7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이 이민자 투표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끝으로 이 서류 미비자들 같은 경우 이제 다카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신분을 갖고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뭐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게 아시안들 중에서 서류 미비자가 코리안이 한인이 네팔 사람들 다음으로 많습니다. 뉴욕시에서. 네팔이 한 20여 퍼센트 되고 코리안이 16.7%예요. 중국인보다 더 많아요. 한인 서류 미비자 비율이. 중국인이 14%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중 안에 이제 다카 한인 청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훨씬 더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서 조례도 다 만들고 다 시행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소송이 걸려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에서 꼭 이겨서 이민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뉴욕 시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라는 의원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많은 아시안과 한인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익에 정반대로 이 조례에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입니다. 비키 팔라디노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이 길거리로 나가서 이 Our City, Our Vote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지지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한테 보내서 더욱더 이민자 투표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혀주기를 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밝혀주기를 이제 압력을 넣을 건데요. 특히나 그래서 저희들이 베이사이드에서 지금 서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베이사이드의 지금 시의원이 이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서서 베이사이드 시민들의 이 지지 의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희가 이 비키 발라디노 의원에게도 압력을 넣을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뉴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선거 관련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 투표권이 확정이 되면 지금 뉴욕시에는 한 4만여 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는데 이민자 투표권이 확정이 되면 한인 유권자 수가 5만 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더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힘이 당연히 커지는 거죠. 물론 분명한 것은 유권자 자격을 갖췄거나 유권자를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말짱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투표에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활동 지지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화요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비선거 참여 꼭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투표는 언제나 밥입니다. 밥. 저희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많은 분들이 꼭 투표를 해서 더 많은 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치나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